자, 자리에 앉고 지금부터 선생님 말에 집중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벌써 여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름에 조심해야 할 3가지 주제와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교시 온열질환 수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민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온열질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먼저 온열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온열질환이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야외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해요. 크게 일사병이랑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사병은 오랜 시간 더위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로 높아지는 것인데요. 증상으로는 구토나 피로, 두통, 무기력감,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사병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에 옷을 벗고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열사병은 증상이 의심되면 빠른 응급처치와 진료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해요. 근데 오랜 시간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 있게 되면 이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버리게 되고 그 능력을 잃게 되면서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열사병에 걸리게 되거나 구토, 설사, 발작,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열사병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시원한 곳에서 옷을 벗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춰주면서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때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부터 해주세요. 또 열사병은 일사병과 달리 피부가 붉어지고 땀을 거의 흘리지 않아서 몸의 변화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져야 한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기온이 높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걷는 게 귀찮다고 물을 안 마셔주면 온열질환에 걸리기가 더 쉬워지고 탈수 증상까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수시로 물을 잘 마셔주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 몸의 열을 내보내주는 게 좋답니다. 채소와 과일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니까 우리 친구들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돼요. 선생님이랑 약속! 친구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벌써 1교시가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리 이제 2교시 냉방병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냉방병 선생님, 이시안 선생님입니다. 2교시는 1교시랑 반대의 느낌 냉방병 수업인데요. 우선 냉방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병이란 질병이라기보다는 환자에게 여러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냉방병의 증상은 감기와 매우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냉방병이 감기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냉방병은 보통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같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소화불량, 복통, 심하면 설사와 어지러움까지 느낀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 냉방병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요. 5도에서 8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에 오래 있게 되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냉방병에 걸리게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서인데요.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실내에 있는 세균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게 되고 또 심하면 레지오넬라증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말한 레지오넬라증인데요. 오염된 세균들이 에어컨 냉방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세균을 레지오넬라라고 합니다. 이 세균은 냉방기 안에서 잘 생기고 바람을 통해 멀리 퍼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냉방병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낮추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건데요.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5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냉방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제 냉방병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나요? 다음 시간은 권영원 선생님이 식중독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에게 식중독에 대해 알려줄 권명환 선생님이에요. 앞에 두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식중독이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안 좋은 미생물, 즉 세균 또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긴 것이 의심되는 질환을 말한답니다. 식중독은 6월에서 8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식중독균이 여름같이 덥고 습한 날씨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증상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과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식중독은 왜 걸리는 걸까요? 식중독에 걸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늘어나고, 체온과 가까운 35에서 36도에서 번식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딱 여름 기온이랑 비슷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식중독 예방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름철 음식 조심하기 첫 번째, 닭고기, 달걀, 유제품, 생선 같은 해산물을 특히 조심하고, 식재료는 꼭 냉장 보관해주세요. 둘째, 여름에는 날 음식을 피하고 조리하여 익힌 다음에 먹어주세요. 한 번 조리된 음식도 한 번 더 끓여준 뒤 먹는 것이 좋답니다. 셋째, 음식이 상한 건지 의심될 땐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려주세요. 넷째, 칼과 도마 같은 주방 도구는 육류, 생선, 채소, 이처럼 재료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주세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손 씻기.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 이제 식중독이 어떤 건지, 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쏙쏙 이해가 됐죠, 친구들? 알려준 식중독 예방 꿀팁 꼭 기억해서 건강한 여름 나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안녕!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 교실 어땠나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집중해서 있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음 안내문을 확인하고 참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이 무엇인지는 비밀입니다. 궁금하다면 지금 빨리 인증샷을 보내야 되겠죠?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선물 신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물놀이 안전수칙 교실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